저희 세상이 멸망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아, 인류가 공룡처럼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하게 누리던 질서는 확실하게 붕괴됐어요. 세상에서 거울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람들이 더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됐거든요. 지금 그깟 거울 하나 없어졌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하고 계셨죠? 그쵸. 저희도 고작 거울 하나 때문에 그리 된 건 아니랍니다. 고작 그것 때문이었다면 지금 당신처럼 다른 무언가를 이용하는 우회책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유리창을 쳐다봐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도 그렇잖아요. 갑작스레 닥친 범지구적 이상현상. 방송에선 연일 전문가와 종교인,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떠들고 사람들은 생필품 사재기에서 쟁여두고 당시 난리도 그런 난리가 또 없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혼란은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고작 그것뿐이었거든요. 정말 고작 그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없다. 인간은 적응의 생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뻗쳐도 얼굴에 뭐가 묻어도 모르는 게 세상이 무너질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님들 원시인 시절엔 거울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우리라고 뭐 불가능했겠어요. 아, 한 가지 확실한 변화는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쁘다 멋지다 하잖아요. 뭐랄까,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 이젠 아예 못 꾸미니까 다들 많이 못생겨졌다. 그 정도? 뭐 모두가 포기했던 건 아니에요. 꾸미고 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지 남의 얼굴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 저도 처음엔 매일 아침 엄마한테 머리 손질이랑 다 맡겼었죠.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었어야죠. 부모님도 출근 전 매번 그러기가 힘드니 결국엔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끝끝내 꾸미고 다녔던 애들이 있기는 했죠. 어떻게든 남의 손을 빌려서 말이에요. 그때쯤부터 출근, 등교 맞춰서 운영하는 뷰티숍들이 크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였고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이용하기도 힘들었죠. 외모 관련된 사람들이 그땐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오죽하면 그때 청소년들 희망 직업 1위가 아이돌이나 유튜버를 제치고 성형외과 의사나 헤어 디자이너였겠어요. 아, 이러면 이야기가 너무 샜나요? 죄송해요. 아무튼 모두가 스스로 꾸밀 수 없는 세상에서도 격차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본판이 이뻐서 안 꾸며도 되는 사람들부터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둘 다 해당 안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 저는 둘 다 해당 안 됐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 같은 애들이 훨씬 많이 있었는걸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소수였죠. 그런데 그게 또 싫었는지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꾸며보려 애쓰던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때 정말 사람이 자기 얼굴을 안 보고 스스로 꾸미면 저렇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구나 하고 속으로 엄청 웃었죠. 아,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누군가가 그런 친구를 보고 대놓고 비웃은 거예요. 그쵸. 당연히 대판 싸웠죠. 머리채 잡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저희 학교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자 다들 조심조심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사회적 금기사항. 우리들 암묵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는다던가 사고 피해자를 조롱하지 않는다던가.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셈이었죠. 그 뒤론 딱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시금 평화로운 세상이었죠.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만 그랬던 건가 보더라고요.
웃음 짓던 얼굴과는 달리 가슴속은 다들 골마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둑이 터져버렸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사회적 금기를 깨고 누군가가 대놓고 비난을 쏟아내 버린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질타당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흔히들 말하는 사이다. 네, 딱 그런 반응이었죠. 맞는 말인데 왜 그동안 쉬쉬했냐. 내 속이 다 후련하네.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시작이 어려웠던 거지. 그 뒤에는 더 쉬웠어요. 처음엔 인터넷에서만 익명으로 헐뜯던 것이 나중 가서는 현실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툭툭 내뱉더라고요.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고 말이에요. 정작 그런 말을 독하게 내뱉던 사람들은 자신의 몰골이 어떤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남들 욕할 처지는 아니었죠. 저라고 별반 다를 건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원래 세상이었다면 질타받고 끝났겠지만 우리 세상은 달랐어요. 그 누구도 거울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깐 그게 당연시됐던 거예요.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죠. 고작 외모 평가일 뿐이었는걸요. 하지만 외모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다른 영역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슈에 편승해서 서로 물어뜯고 편을 가르고 어딜 가든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싸우기 바빴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자기 얼굴도 모른 채 남 들여다보는 데만 혈안이 되었으니 서로 물어뜯어대면서도 마음속은 또다시 썩어문드러지고 있었죠. 결국 사회는 크게 분열되었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저희 세상이 멸망했어요. 예? 정말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게 맞냐고요? 겨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멸망하냐고 코웃음 치실 줄 알았어요. 고작 사람들끼리 갈등 좀 일어났다고 그걸로? 네, 맞아요. 고작 갈등 정도로 아무리 사회가 분열되고 서로를 미워한다 한들 그리 쉽게 멸망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멸망은 정말로 그것을 시발점으로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할게요. 제 아픈 기억이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웃기게도 말이에요. 이 재앙은 사람에게만 불공평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던 거예요. 북한이라던가 중국, 러시아, 독재자가 다스리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후유증이 덜했어요. 아예 없어 보이는 곳도 있었죠. 그런 나라들에게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됐나 봐요. 그들이 세계 패권에 도전을 했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그쪽이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겼겠지만 들었다시피 저인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적이랑 싸우는 와중에도 이렇게 된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 바빴죠. 전쟁은 끔찍하게 길어졌고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중국은 핵 버튼까지 눌렀고 도시며 사람이며 쑥대밭이 됐죠. 허망하게도 그 끝에 승자는 없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독재 국가들도 거울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모든 게 끝난 뒤 저처럼 운 좋은 사람이나 돼야 부모며 집이며 모두 잃고 간신히 목숨 하나는 건질 수 있었죠. 다시 일어서려고도 해봤어요.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잔해들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우린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은 우리의 전부를 앗아간 악몽이 끝난 뒤 예고도 없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사람들은 저마다 빛이 반사되는 물체에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곧바로 달려가서 얼굴을 비춰봤어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내 얼굴이 궁금했으니까. 기대를 품고 들여다본 거울 속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못생긴 얼굴만이 비춰올 뿐이었죠.